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강 세비섬 주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계십니다. 한강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웠나 하고 저도 새삼 놀라는 중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섬 주변은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서울시는 얼마 전에 한강 노을을 더 자유롭게 즐기라는 뜻으로 세비섬 옥상까지 개방시켰기 때문입니다. 이 섬은 정작 우리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. 외국 대사들은 여기를 최고의 관광지로 꼽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멋진 인공섬은 대체 어떤 계기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? 엉뚱하게 세비섬의 뿌리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.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예술 기획자는 다른 도시에 비해 그라츠가 뭔가가 답답하다고 느꼈고 그러다 마침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. 마치 한강처럼 도시를 가르고 흐르는 무어강이 문제였습니다. 강 한쪽에는 부자들이 살고 반대편에는 서민들이 살면서 정확히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. 즉 부자는 부자끼리 서민은 서민끼리 마치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. 어느 날 그 예술 기획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냅니다. 그리고 그라츠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. 그 아이디어는 무어강에 시민을 화합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. 놀랍게도 그라츠 시 당국은 그의 제안을 100% 수용해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.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1965년생 로버트 펑케노퍼라는 예술 기획자입니다. 그는 원래 법을 전공했지만 미술로 전향해서 아트앤 아이디라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지휘하게 된 펑케노퍼는 제일 먼저 비토 와컨치라는 작가를 찾아서 무어강의 랜드마크 그 기본 설계를 의뢰합니다. 펑케노퍼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. 보통 누구나 그렇듯이 건축가를 찾지 않고 전이미술을 하는 작가를 찾은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펑케노퍼가 오직 창의적이고 특별한 랜드마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. 그럼 비터 와컨치는 어떤 작가일까요? 그가 뉴욕에 설치한 공공미술을 보면 땅속에 파 들어가거나 볼록하게 나온 얼굴이 재미있으면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. 이 작가의 평소 작업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자신의 살을 물어서 깊은 이빨 자국을 낸 다음 그 자국을 이용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작업, 정말 뼈 말고 살을 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작가를 전문용어로 보통 또라이라고 부릅니다. 제가 또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작가들은 일정 부분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.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이는 것입니다. 하여간 이 작가 비토 와콘치에게 받은 설계는 바로 이것입니다. 이것이 그라츠 지역을 화합시킨 랜드마크 무어인젤이라는 인공섬입니다. 입을 벌린 조개, 섬이나 배 같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한 다리이면서 공연장입니다. 맨 위는 공연장, 아래층에는 카페, 그 사이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으며 약 3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세비섬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무어엔젤은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? 첫째, 주민들이 친밀해지고 많은 갈등 요소가 사라졌습니다. 부자도 서민도 여기 인공섬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친해진 것입니다. 둘째, 답답했던 도시가 새로운 볼거리로 젊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 정말 뜻밖의 효과입니다. 그것은 그라츠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.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도시가 활기를 띠고 지금 우리까지도 알게 된 도시재생의 살아있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. 이쯤에서 다시 한강의 세비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. 무어엔젤이 준공한 지 3년이 지난 2006년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는 서울시민 게시판에 한강에 떠다니는 섬을 만들자는 글이 처음 등장합니다. 올린 사람은 저처럼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김은성 씨 바로 이분입니다. 그리고 이 떠다니는 섬이 이슈가 되면서 2008년 2월 오세훈 시장이 그라츠를 찾게 되고 인공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하지만 첫 삽을 뜨기도 전에
낙찰된 사업자가 도망가고 그 후 효성건설이 이어받았지만 사업비는 2배 이상 뛰어 1390억 원이 됩니다. 공사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. 2011년 어렵게 완공을 했지만 그 후 3년간 한강의 흉물로 방치됩니다. 이때도 불안하다, 누구를 밀어줬다는 특혜 시비 등등 세상에 있는 욕은 전부 다 먹었습니다. 가장 웃기는 말은 세금을 낭비했다고 세배 둥둥섬을 세금 둥둥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결국 마지막 처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효성에서 20년간 그냥 사용하고 그 10년간은 돈을 내고 사용하다 기부채납, 즉 서울시에 세비섬을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. 2014년 10월 다시 개방하고 이듬해 2015년 영화 어벤져스2를 세비섬에서 촬영하면서 이 섬이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. 이제 정리합니다. 평범한 사람의 스쳐간 아이디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. 처음 인공섬을 제안했던 로버트 펑케노퍼나 한강의 꿈꾸는 자전거족 김은상 씨가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. 그리고 그 작은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실현시켜버리는 그라츠나 서울시가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. 오늘도 한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둥둥 떠있는 세비섬, 그 섬에 얽힌 한 시대의 문화 역사의 주역들을 찾아보았습니다. 사실 이런 류의 모든 예술 기획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. 그런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비섬 때문에 오시장은 가장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세비섬이 오시장을 가장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.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.